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잘 지내시죠? 제가 현장을 다니다가 오랜만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추억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저한테는 추억이네 누군가한테는 지옥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이 얘기한 지가 한참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요게 중요할 때가 있고 안 중요할 때가 있는데 한동안 안 중요했습니다. 근데 다시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게 어떤 통계도 없고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분명히 먹히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들으시고 맞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까먹고 있다가 저런 게 있었지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건 시장에서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한번 다뤄볼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번째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는요. 뜸들일 거 없고요. 이거예요. 음마 3억 넘게 껑충 괜히 팔았다 속쓰린 집주인 나와 있잖아요. 솔직히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부동산은 역사잖아요. 이제 지난 정권까지 합치면 한 6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한동안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2017, 18, 19, 20, 21. 이때에 비하면 솔직히 이 얘기는 저는 지금 할 타이밍도 아니라고 봐요. 제가 오랜만에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진짜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만약에 매수 문의를 해도 싼 거 아니면 안 산단 말이에요. 저는 가성비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런데 집주인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팔았다가 나중에 괜히 땅 치면 어떡하냐.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저 한동안 이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22년도?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유튜브를 찍기로 했냐면 아차 싶은 게 여러분 이 10분을 저한테 써주시는 동안에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21년도 말부터 22년도에 폭락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오르고 뭐 대출을 막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다 맞아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집이 안 팔렸죠. 집이 안 팔리는 상황 안에서 매도인들이 가격을 낮춰서 제발 사가 주세요. 전세도 안 나가니까 이거 던져버릴까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동안 1년 넘게 제가 못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판 다음에 올라가면 어떻게, 판 다음에 땅 치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못 들었었는데 이거 옛날에 매수 매도자 서로 줄다리기 할 때 집주인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던 거예요. 이게 여기 당해보신 분들 많죠. 물론 지난 1년 반 동안 힘드셨겠지만 예전에 이것 때문에 병 나신 분들 많거든요. 저도 병이 여러 번 났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타이밍을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분 계세요. 내가 최고가에 매도했다. 헛소리예요. 팩트일 뿐이죠. 계속 그딴 마인드로 투자하시다가 물려요. 사람은 이 팔 때 팔아야 되는 건데 그건 한 현상일 뿐이죠. 그러니까 로또 1등 되신 분이 자랑하는 거랑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좀 정도의 차이는 심하게 있지만 이 얘기를 왜 꺼냈냐? 지금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고 있는 건 맞아요. 일부 지역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팩트예요. 데이터를 원하시면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지금 점차 점차 거래량이 퍼져가고 있는데 그러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매도인들이 평균적으로 이거 팔았다가 더 오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시장은 한번 변할 거예요. 왜냐면 지난 1년 반 동안에 무너지는 시장 안에서 지금 이 마인드가 실종됐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굉장히 주관적인 건데도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당당할 만큼 현장을 많이 다녔고 매수 매도인을 많이 만났고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 저만큼 거래를 해본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거래량이 나와 있잖아요. 전 꽤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매도인들의 멘탈이 아직 다 돌아온 상태가 아닌 게 일부 단지는 여전히 안 팔려요. 전세도 안 나가고 입주가 있는 곳은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가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어떤 데는 다 올라가고 있고 어떤 데는 다 내려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도 정고점에 비하면 아직 아닌데 정고점을 찾은 단지도 있어요. 심지어 이제는. 그러면 평균적으로 분위기가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 지금 잠실의 집주인들은 벌써 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강남이라, 강동구라. 솔직히 이제 슬슬 위례, 뭐 미사, 그 동탄, 그러니까 화성시, 화성시 전체는 아니고 수원시 이런 데 가보면 집주인들이 이거 팔았다가 나 후회하면 어떡하지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돌아오고 있는 건데 이게 자리를 잡아버리면 이제 싸게 안 팔아요. 그러면 시장 분위기는 변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전세 시장에도 중요한 이 포인트가 있겠지만 내가 지금 이 집을 안 사면 집이 더 올라버릴 것 같다. 이거랑 내가 집을 잘못 팔면 나중에 땅 주고 후회할 것 같다. 이게 겹쳐버리면은 여러분 예전에 보셨던 일부 구간 급등 있죠.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조성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제 주관이에요. 지금 이거 관련된 데이터가 없어요. 이거 관련된 데이터가 없어요. 뭐 매매 심리 지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 맞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여러분 심리를 통계를 어떻게 내요? 제가 여러분이 집을 언제 얼마나 많이 어디에 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현장을 다니면서 요새 점차 느끼는 게 있어요. 매도인들의 공포예요. 지난 1년 반 동안은 매도인들이 나 망할까봐, 나 죽을까봐, 그리고 이 쓰레기 같은 거. 이 부동산 잘못 갖고 있으면 쓰레기처럼 보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든 좀 처분하려고. 이 책임감에서, 이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팔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리고 많이 처분하셨고요. 저 주변에 저는 솔직히 제 의견 드리면은 판 다음에 가격 올라도 후회 안 하셨어요. 왜? 너무 팔고 싶었으니까. 자, 그 정도였어요. 여러분이 아파트가 수억 원씩 떨어지는 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IMF는 터져야 되는 건데 왜 그랬냐면 팔고 나서 좀 더 올라도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너무 힘드니까. 보세요. 안 팔리죠? 전세 안 나가죠? 세입자한테 막강한 권리를 줬죠? 종부세 나오죠? 그리고 뭐 대출이자는 낮아져요? 대출을 만약에 비상시에 끌었어요. 대출이자 많이 나가죠? 집주인이 숨을 쉴 틈이 전혀 없었잖아요. 말 그대로 지옥이었다면 많은 분들이 정말 맛이 갔어요. 그러면 팔고 싶어 죽겠는데 판다면 좀 오른다고 쳐다볼 것 같아요. 그런데 분위기가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약간 허무하겠지만 이거예요. 제 경험이 있는데 요거 사람 심리 변하는 거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그 예전에 경험했던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호가가 특히 임대차 3법 통과되고 갑자기 호가가 1억, 2억 이렇게 뛴 단지가 있는데 처음에 그걸 보고 저한테 뭐라고 상담을 했냐면 이게 팔리겠어? 에이 뭐하는 짓거리야 라고 했는데 그게 팔렸어요. 그래서 2020년도, 2021년도에 나왔던 현상이 소수의 거래량으로 가격 폭등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 심리가 작용을 했어요. 지금 집을 못 사면은 나중에 더 올라 있겠다. 지금 내 집을 사야겠다. 그리고 그 하단에 뭐가 있었냐면은 전세를 구할 수가 없다. 전세가도 폭등하고 있었거든요. 임대차 3법이 시장을 완전히 아작을 내놨었죠. 그리고 반면에 집주인들은 그 전에 17, 18, 19, 20, 21 쭉 이렇게 연속되는 4년, 5년의 시간 동안에 집을 팔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의 모습을 많이 본 동시에 내가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사는데 장벽이 쌓여버렸어요. 규제가 심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판다는 거 자체에 대해서 되게 부담감을 느꼈고 세금도 많이 냈기 때문에 매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어요. 조합을 해봐요. 사고 싶은 사람은 빨리 사고 싶어 죽겠어. 팔고 싶은 사람은 고민이 많아. 팔았다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그 호가를 높여. 근데 수요가 너무 세니까 따라와. 이러면서 소수의 거래가 시장을 쭉 끌어올린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란 뜻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21년도 하반기부터 2022년도 특히 작년의 하락시장은 오양새가 되게 특이합니다. 전세가 매매가 동반 하락, 전국 동시 하락이에요. 진짜 특이했어요. 반등의 모습도 상당히 특이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요 설명은 되게 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만약에 이대로 시장이 간다면 너무나 시장의 이 현상이 심리가 매도인이 아작이 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살아나는 동시에 집주인들의 그 약간의 그 매도의 여유와 그리고 이제 매도에 대한 조심스러움과 잘못된 매도의 공포에 더해져서 매수인들이 약간만 조급해줘도 예전에 비해서 이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리 집 사세요가 아니라 그냥 같이 지켜보자는 거예요. 이거 저희 유튜브잖아요, 여러분. 이제 얘기하고 지켜보는 건데 이게 일단 기사가 뜨긴 떴죠. 전 이거 큰 의미 없다고 봐요. 이분들 판다음에 어디 갔겠죠, 뭐.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제 귀에 점점점 더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나 팔았다가 나중에 어떡하라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 1년은 길어요. 1년 동안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산다 그러면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후려쳤어요. 제가 거래한 거 중에 이거 직거래다, 자전거래다라는 얘기가 나온 단지도 있어요. 너무 싸가지고. 근데 그분 진짜 팔고 싶어서 환장하셨었거든요. 이런 매도인들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죠. 사라 말라 이런 영상의 주제가 아니고요. 이게 시장의 심리가 너무 눌려 있었으니까 이게 변할 때 그 변하는 속도와 이게 발현되는 현상을 여러분이랑 앞으로 공유함에 있어서 사전 단계로 안내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 같이 지켜볼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이걸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